긍정 에너지를 함께하는 책 읽는 예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읽어볼 책은 부와 건강, 평화를 부르는 하와이안들의 지혜,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습관이다. 나는 호오포노포노라는 인생의 멋진 습관을 얻었다. 과로와 스트레스, 가정 불화와 직장 내 갈등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모든 불균형과 문제를 해결하는 하와이안들의 문제 해결법. 이것이 호오포노포노입니다. 이것은 하와이안들의 전통적인 문제 해결법인데요. 호오포노포노의 말뜻은 바로잡다 혹은 오류를 정정하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호오는 하와이 말로 원인을, 포노포노는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고대 하와이안들에 의하면 오류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얼룩진 생각들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호오포노포노는 불균형과 질병, 일상의 여러 문제와 다툼을 유발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생각들, 즉 오류의 에너지를 방출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최적의 효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과정이에요. 호오포노포노는 문제를 시련이 아닌 기회로 봅니다. 문제는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재생된 것 뿐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달리 행동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현대의 호오포노는 과거랑 다르게 좀 변형이 되었는데요. 현대 호오포노포노의 권위자인 이알의 아카라 슈렘 박사는 사랑해요 라는 짧은 말 속에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요소가 들어있다고 설명해요. 그 3가지는 감사, 존경, 변화입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라는 호오포노포노의 4마디 주문은 정체된 에너지를 흐르게 하여 문제 해결을 도울 뿐 아니라 부와 건강, 평화와 행복을 끌어당기는 신비로운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페이지 20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 역시 호오포노포노를 배우는 과정에 있었지만 마음을 열고 기꺼이 동참하려는 사람들에게 호오포노포노를 가르쳐주기도 했다. 물론 그들의 열린 마음은 그들이 아니라 내 모습을 반영했다. 내가 투명해질수록 주변 사람들도 투명해졌다. 하지만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고 내면보다는 외부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더 쉽게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호오포노포노는 나 자신을 정화하면 주변 환경들이랑 사람들도
세상도 정화된다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보통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리사와 함께 부동산 업자의 안내로 마우이 일대의 집을 보러 다닌 적이 있다. 그렇게 둘은 함께 치유와 영성, 영화 시크릿, 그리고 개인 성장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요. 그렇게 흥미롭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벼랑간 계시처럼 느껴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중개업자도 슈렌 박사가 하와이식 치유법인 호오포노포노를 써서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들의 병동 전체를 고쳤다는 기사를 읽었다고 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 역시도 그 기사를 읽고 영감은 얻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마우이 섬의 아름다운 그 섬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에 그는 팔리지 않는 어떤 집 이야기를 꺼내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집 주인과 매수자 사이의 분쟁에 휘말려서 거래는 뒷전이 되는 바람에 당분간 그 집을 매매하기가 힘들게 됐다는 것이죠. 중개업자는 분명 그들의 행동에 실망하고 있었고요. 순간 잠자코 듣고만 있던 이 주인공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영감처럼 떠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슈렌 박사님이라면 호오포노포노를 써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합니다. 중개업자가 호기심을 보이며 외쳤어요. 이렇게 설명을 계속했어요. 주인공이 나는 슈렌 박사님은 아니지만 그와 함께 책을 쓰는 중이고 그에게서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박사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슈렌 박사님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을 겁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외부에서 경험과 공유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말이죠. 박사님은 정신병원에서 일할 때 환자들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감을 느꼈든 아니든 그는 범죄자 개인을 진료하고 치료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슈렌 박사 자신이 느낀 감정들을 다루었던 거죠. 다루었는데 마음을 정화할수록 환자들 또한 정화되면서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비난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한 고비를 더 넘어가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역시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이유는 간단해요. 타인의 말과 행동이라도 자신의 경험 안에 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싫어하는 부분까지 모두 자신이 창조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 주인이든 매수자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슈렘 박사가 한 일은 단순히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 것 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신성에게 말을 한 거죠. 요지는 공유한 에너지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를 얻기 위해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가 공유한 에너지를 말끔히 몰아내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화 작업이고요. 그것을 절대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당신의 인식 속으로 들어왔다면 그것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매 문제가 내 관심 속으로 들어왔으니 내가 그걸 정화해야겠죠. 이제 이것은 내 경험의 일부가 되었어요. 내가 나의 경험의 창조자라면 이건 역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차를 몰고 마우이의 다른 집을 돌아다니는 동안 나는 이 문제가 저절로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해요.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 이 책의 내용을 읽은 여러분도 이것을 같이 정화해야 정화하는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해요. 이것은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행운의 편지, 여러분들 아시죠? 행운의 편지 같은 느낌도 살짝 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신 분들은 이 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것을 전파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불행의 편지를 저는 떠올렸는데요. 우리는 불행의 편지가 아니라 행운의 편지처럼 내가 상대방의 어떤 불편한 점, 세상의 어떤 불편한 사항들, 어떤 슬픔, 안 좋은 부정의 기운을 같이 느꼈다면 나도 그 상황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그것을 내가 인식했을 때입니다. 그것을 내가 인식했을 때 그것을 함께 정화해주고 이 네 마디 주문,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서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사랑해요, 용서해주세요, 고마워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제로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는 신성과 만날 수 있는 이 네 마디 주문을 함으로써 나 자신을 정화시키고 또 주변과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개업자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상황이 나와요. 그렇지만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중개업자는 그 뒤로도 이 치유법을 쓰고 있다고 해요. 모든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계속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돈의 비밀이란 주제로 또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그 세미나가 끝나고 한 신사가 다가와서 나는 미안하다거나 용서해달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고 물으니 자애로운 신이나 신성이
내가 용서 빌기를 기다린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신성이 나를 용서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신성이 나를 왜 용서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에 진작 말해주었어야 할 말을 들려주었다. 그 말은 신성에게서 용서를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청소하기 위한 것이죠. 신성을 향한 말이었어도 그것은 결국 당신을 정화시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성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는 뜻이다. 결코 멈춘 적이 없다. 제로 상태, 한계가 없는 제로 상태는 순수한 사랑의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아마 가장 근접한 표현일 것이다. 사랑은 그곳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따라서 사랑해요,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함으로써 순결한 상태, 즉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하는 우리 안의 프로그램과 기억들을 깨끗이 없애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신성은 우리가 호호포노포노를 하는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건 우리 자신이다. 네, 어떠신가요? 이 책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그저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고 끌어당기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세상이나 내 상황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책을 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내 내면과 세상을 정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의 카르마, 그리고 나와 관련된 어떤 주변 상황들, 세상을 먼저 정화하면서 이제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변화는 아주 쉬울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모두 감사해요. 다음에 봐요. 안녕.